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를 읽어드릴게요. 지은이 이임복, 출판사 천구루숲. 그럼 시작할게요. 트윗 한 줄에 30억, JPG 한 장이 700억. 돈을 버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 전 세계의 돈이 향하는 곳으로 올라타라. 2020년 말부터 메타버스란 용어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SF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용어였고, IT 분야에 있다면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이슈가 된 걸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메타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껏 움츠러진 세상에 던져진 화두일 수 있다. 모두가 힘들었던 냉전의 시대에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고 10년 안에 갈 것이라며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였던 케네디 대통령의 말처럼 메타버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다는 희망을 주는 바람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메타버스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왔던 가상현실, 소셜게임,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등의 용어들을 하나로 묶어 메시지를 던진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대중들을 현혹하기 위한 마케팅 용어이자 항상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주식시장에 던져진 새로운 테마일 수도 있다. 덕분에 메타버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주식들이 연일 상한가를 치며 불타오르기도 했다. 메타버스는 거품일까? 아니면 새로운 미래일까? 이 책은 이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답을 먼저 내리자면 메타버스는 새로운 미래임이 맞다. 2020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경험을 줬다. 바로 고립과 디지털을 통한 연결이다. 자이든 타이든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줄어들었고 고립된 삶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디지털을 통한 연결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 갈등을 해소했고 줌과 팀즈 등의 업무용 도구를 이용해 비즈니스를 계속했다. 휴식을 취하는 방식 역시 달라졌다. 동물의 숲과 같은 힐링 게임이나 포트나이트, 롤과 같은 게임을 통해 혼자가 아닌 연결된 세상 속 게임 안에서 무료함을 달랬다. 코로나19 시국에서 게임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117% 이상 오른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제는 초월적인 세상, 메타버스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넘어선 제3의 혁명이 되었다. 메타버스는 장밋빛일까?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늦을까? 그건 아니다. 메타버스란 용어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건 1992년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 소설 속 미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VR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 일상처럼 생활하는 모습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다. 대체 불가 토큰 역시 마찬가지다. 과연 대체 불가 토큰이 내가 가진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튤립과 같은 거품이거나 폰지와 같은 사기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그래도 확실한 건 미래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꿔왔던 가상현실의 세상,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세상. 우리는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다. 이 문 너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파트 1. 메타버스 투자의 기회를 읽어라. 메타버스의 시대에 어떤 기업들이 성장할까? 현실적인 가상현실의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비가 필요하다. 얼굴에 쓰는 형태가 되었든 가상현실 기계 안에 들어가 눕는 형태가 되었든 연결되는 장비가 있어야 한다. 이때 디바이스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렌즈다. 잔상이 적고
빠른 슈퍼 아몰레드가 각광받는 이유다. 좀 더 실감나게 메타버스의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도 제어될 필요가 있다. 가상현실 촉각 슈트인 테슬라 슈트는 이를 위한 훌륭한 도구다. 그런데 디바이스만 준비되면 메타버스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컨텐츠가 필요하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이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 등 연관되는 직군들이 다방면에서 필요하다. 메타버스 안에서 디지털 재화를 샀을 때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정산을 해주거나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금융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며 대체 불가 토큰의 성장에서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지금의 5G보다 몇 배 더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연결을 위한 서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까지 읽으며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회사, 사업이 하나 둘쯤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메타버스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투자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미리 준비해야 한다. 파트 2. 소셜게임의 반격, 현실과 연결되다.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로 가장 각광받는 로블록스를 살펴보자. 마인크래프트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에게 로블록스는 마인크래프트의 아류작처럼 느껴진다. 캐릭터 구성이나 미니게임, 자신만의 집을 꾸밀 수 있는 점이 비슷하기 때문인데 로블록스는 마인크래프트보다 무려 3년이나 빠른 2006년에 출시된 게임이다. 캐릭터의 생김새 역시 다르다. 마인크래프트는 네모난 형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로블록스는 레고를 닮았다. 로블록스에 처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야 한다. 아바타를 만들고 나면 700만 명이 넘는 게임 개발자들이 만든 1800만 개가 넘는 게임들 중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게임을 골라 플레이할 수 있다. 하루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평생 다 플레이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이렇게 오래되고 핫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성인들 대부분은 로블록스를 모른다. 하지만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르다. 한두 번씩 해보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로블록스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아이들 유저의 숫자가 1억 5천만 명이다. 마인크래프트의 1억 2600만보다도 2400만이나 더 많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다. 2021년 초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가입한 비율이 55%가 넘고 이들은 하루에 156분을 로블록스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인스타그램은 35분, 페이스북은 21분이라고 하니 페이스북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아니 5년만 더 지나면 페이스북을 통해 연결을 즐기던 아이들이 메타버스로 이동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2006년 로블록스가 탄생했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 됐다. 자신이 즐기던 게임에서 자신이 만드는 게임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로블록스가 1800만 개 이상의 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개인 개발자 집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숫자만 해도 7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엄청난 힘이다. 게임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게임으로 돈도 벌 수 있다는 인식은 이제 성인들까지 로블록스로 들어오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로블록스는 수익성까지 확실하다. 게임 속에서 통용되는 로벅스라는 디지털 화폐로 유저들은 게임 속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스킨을 사거나 아이템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로벅스로 구매한 돈의 30%는 개발자들에게 지급되는데 가장 유명한 사례로 언급되는 건 로블록스 게임 제일브레이크를 개발한 고등학생 알렉스 발판지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든 이 게임은 누적 이용자 수만 해도 48억 명이 넘고 게임 내 아이템 판매액만 연간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니 아이들이 로블록스를 하고 있다면 꿈과 희망을 듬뿍 담아 응원해주자. 파트 4. 메타버스의 미래,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가? 성공한 메타버스의 3가지 요소. 4차 산업혁명의 이슈가 한참이었을 때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시합이 있었던 2016년을 돌아보자. 모두가 AI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사람들의 일상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AI 콜센터가 도입되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부터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유튜버가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6살짜리 아이가 강남 건물주가 되고 70대 할머니가 100만 유튜버가 되자 너도 나도 유튜브에 뛰어들었다. 돈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가상의 게임이었고 가상의 재화였다. 로블록스도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와 개인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사람들의 관심과 움직임이 달라졌다. 성공하는 메타버스의 첫 번째 요소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다른 회사는 물론 개인도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오래도록 지속할 확률이 높다. 제페토와 로블록스가 대표적으로 이 둘은 개인들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메타버스의 세계에 일자리를 만들었다. 둘째, 접속해야 하는 이유 제공. 메타버스에서 포드나이트는 배틀로얄 게임이지만 파티로얄을 도입해 사람들이 천천히 둘러보고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줬다. 월드컵에서처럼 모여야 하는 이유를 제공했기에 성공한 것이다. 동물의 숲은 자신의 섬을 정성껏 꾸며 세상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비전을 줬다. 제페토는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는 걸 넘어 꾸며진 아바타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고 출석 미션과 이벤트를 통해 접속해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제공했다. 셋째, 다른 SNS와의 연결. 점점 많은 게임들이 게임 속 자신의 캐릭터를 멋지게 만들어 공유하거나 게임 플레이 영상을 녹화해 다운받는 방법들을 쉽게 제공하고 있다. 다른 SNS로의 쉬운 확산을 위해서다. 제페토가 대표적인데 게임 속 아바타가 춤추는 모습을 녹화할 수 있고 특정 장소에서 명품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유저들은 이렇게 찍은 사진과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자신의 캐릭터를 자랑했다. 앞서 이야기한 제페토 상황극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힘이다. 끊임없는 연결과 확장을 통해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게임인지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 새로운 인류, 디지털 휴먼이 온다. 2020년 12월 이루다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챗봇이 페이스북에 나타났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 대화를 해본 사람들은 마치 친구나 동생과 대화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개발사의 카카오톡 대화 무단 수집과 개인정보 노출 이슈로 인해 금방 서비스가 종료되었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예 아바타가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말하며 스스로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 우리는 이미 1998년 사이버 가수 아담을 만났다. 다만 아담은 목소리를 합성한 건 아니고 실제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가수의 목소리를 빌려 컴퓨터 그래픽을 입혔다. 현재 이들을 지칭하는 가장 어울리는 표현은 버추얼 인플루언서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건 릴 미켈라로 인스타그램 팔로우 306만, 유튜브 구독자 26만의 슈퍼스타이자 2018년에는 온라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 중 한 명으로 타임지에 실리기도 했다. 그런데 릴 미켈라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와 진짜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상당히 티나는 게임 캐릭터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왜 인기가 있는 걸까? 캐릭터는 현실적이지 않아도 그녀가 입고 있는 옷, 장신구, 자주 가는 장소들이 핫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실 세계의 장소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상당히 사실적이다. 심지어 인터뷰 영상은 곁에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자연스럽다. 2016년에 탄생해 릴 미켈라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은 1170만 달러. 한 번 포스팅에 드는 금액은 8,500달러가 넘는다. 사이버 인플루언서이다 보니 재주가 많다. 뮤지션이기도 하고 NFT 아트 플랫폼 슈퍼레어에 작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진짜 사람이 아닌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시간과 돈을 쏟고 있다. 왜 그런 걸까?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진짜가 아닌 가짜라 하더라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질 수 있고 진짜처럼 행동하는 한 이들은 가상의 세계에서는 진짜 캐릭터다. 둘째, 사람 인플루언서들에 비해 관리하기가 쉽다. 연예인들을 회사의 대표 모델로 기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할지도 모르고 폭력을 휘두를지도 모르며 정치 성향의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은 다르다. 회사에서 직접 관리해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깨끗하고 문제가 없다. 셋째, 다양한 회사와 쉽게 콜라보를 할 수 있다. 가상의 캐릭터들은 제품 협찬을 받기도 편하고 가상의 캐릭터들끼리 함께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각각의 3D 애니메이션 작업에는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겠지만 메타버스의 시대에 이들이 가상세계에서만큼은 현실 세계의 셀럽 그 이상의 인기를 가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파트 5. 당신은 메타버스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메타버스의 세계는 상상조차 못했던 곳으로 날아갈 수 있다. 지금 바로 여러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입해보자. 우선 제페토 앱을 설치해 계정 생성을 한 후 무료로 주는 코인으로 옷을 사입고 프로필 사진을 찍어 보기라도 하자. 무엇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 조금 더 수업료를 낼 생각이 있다면 VR 장비를 구입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에이,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생각은 멈추게 된다. 이건 누구나 해봐야 하는 거지 라는 말이 떠오르도록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자. 의심이 든다면 지금 바로 오큘러스 앱을 설치해 계정을 만들고 들어가보자. VR 장비가 없더라도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AR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스카이라이프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밤하늘에 비춰보자. 생각지도 못했던 별자리의 향연을 경험할 수 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윌리엄 깁슨이 했던 말을 기억하자. 이미 메타버스는 우리 곁에 와 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미래로 가는 마지막 열차를 놓치지 말자. 여기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어주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월요일이에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